안녕하십니까. 바나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제19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과 신고 후 거래계약 해지 등부터 6 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과 신고 후 거래계약 해지 등, 먼저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의 위임. 자, 이제 신고 위임입니다. 위임.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제외합니다.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자들은 신고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먼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위임장,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말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이 있는 위임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위임, 이게 대행하는 것인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죠. 왜? 거래 당사자는 신고 안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신고를 위임할 수 있고, 그 신고를 누구에게 위임한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에 위임해서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 후에 거래 계약이 해제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고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 그리고 해제가 됐을 때,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그냥 거래계약 해제 등이라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을 경우를 거래계약 해제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그 해제 등이, 거래계약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원칙은 공동신고인데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일방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래계약 해제 등을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됩니다. 즉시 교부. 즉시 교부해 주고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내용의 검증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의 검증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그 가격, 부동산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이 검증 체계에 구축하고 운영하는 자, 구축 운영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 적정성 검증자, 바로 신고관청이죠. 시군구청장을 말합니다. 신고관청. 검증 체계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에 신고한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신고 내용의 조사. 자, 신고 내용의 조사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고 내용의 조사, 조사권자, 누가 조사하는지, 조사권자가 누군지, 조사권자는 바로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 자, 시군구청장을 말하고요. 자, 이 두 번째, 이 조사, 신고 내용의 조사 절차. 자, 신고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는지. 먼저 첫 번째,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이러한 판단이 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단될 때, 누락 또는 정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신고 내용 보완 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거래계약서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 세 번째,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는 게 있어요. 거래대금. 이게 돈 제일 중요한 거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자, 거래대금 지급 자료.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첫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자,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 수령 또는 해약, 주식, 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그래서 정기예금. 자기가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금한 돈. 그 만기 수령 또는 해약을 했던가. 자, 주식, 채권에 처분했으면 그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세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에 다른 부동산을 샀다든가 아니면 주식을 샀다든가 아니면 대출금을 상환했다든가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네 번째,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러한 네 가지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변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입니다. 신고. 어떤 경우에 신고하는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이때의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합니다. 그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자, 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으로 신고.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 한쪽이 거부하면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이 원칙대로 공동신고죠. 이렇게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관청은 이 신고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경 신고 두 번째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하고 관련된 신고입니다. 변경 및 해제 신고. 자, 1.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신고.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그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역시 이런 경우 즉 공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자, 역시 아까 신고와 마찬가지로 변경 또는 해제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역시 신고관청은 이 변경, 해제에 관한 신고에 따른 사무에 대해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 부동산 정보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동산 정책 관련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에 대한 겁니다. 종합관리. 그래서 누가 종합관리하냐면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리 주체죠.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주택임대차 계약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 사안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 관리하고 관련 기관 등의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 이런 종합관리하는 거하고 자료 요청 이런 것들은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자료 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체계입니다. 부동산 정보체계. 그것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구축, 운영, 정보체계. 누가 한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7번 부동산 정보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8.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시 벌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벌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천만원.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500만원.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냐면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를 합니다. 먼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자,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자, 두 번째는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 이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요 세 가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됩니다. 벌칙이 세죠. 자, 다음은 이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 중개사. 자,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그 신고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 중개사. 자, 1의 2는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래계약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자,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아니하게 한 자입니다. 아니하게 한 자. 또는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게 한 자. 자,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한 자입니다. 주로 거짓 신고 조장 또는 방조한 자. 조장, 방조. 자, 네 번째는 아까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였죠. 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입니다. 그 외의 자료. 자, 외의 자료. 이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이런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이렇게 벌칙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 어떤 경우는 이거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 5%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시 벌칙, 이 과태료 부과 세 가지 경우, 아까 처음에 두 가지였는데 정정합니다. 세 가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세 번째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19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